이분들은 심지어 20대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은 유전자가 더 좋다, 선택받았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아이린, 태연, 박신혜 그분들이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30대 라고 하면 혹시 연예인분들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레드벨벳, 아이린, 태연, 박신혜, 아이유 이분들이 다 30대시거든요. 이분들은 심지어 20대인데 20대랑 지금의 30대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은 유전자가 더 좋다, 선택받았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부 관리나 시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화장품의 발전, 식습관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차이가 앞으로도 40대, 50대, 60대까지 쭉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안 얼굴 유지를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바꿔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제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잘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20, 30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당연컨대 자외선 차단에 대한 개념이 부족된 부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선크림은 뭐 여름에만 바르는 거다, 뭐 여자들만 바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SPF 50, 뭐 30, 40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선크림 바르면 끈적거리잖아 하고 싫어해서 그냥 안 바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때는 자외선을 차단해야지, 내 얼굴을 지켜야지, 그런 거보다 그냥 얼굴이 하얗게 보이고 그 정도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뒀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때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거의 인식이나 뭐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자외선이 보통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포토 데미지, 저희가 광노화라고 말하는 게 일어나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과 색소 침착이 빨리 생기게 됩니다. 10대들을 한번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선크림 가방에 다 넣고 다녀요. 확실히 그때부터 다 관리를 하는 트렌드가 생겨서 피부 노화가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000년대 때 2030이셨고 40대, 50대가 되신 환자분들이 여전히 간혹 선크림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자외선으로 기미, 잡티, 뭐 검버섯 같은 거 까맣게 눌러붙으신 어르신들 보여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2000년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 9년대만 하더라도 오히려 햇빛을 맞아라고 했어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맞아요. 크려면 비타민 D를 맞아야지 해서 뭐 키가 커야지. 키 크기 전에 얼굴이 까매지죠. 기미가 생기고 늙고 이제 키는 사실 유전적인 게 커서 뭐 햇빛을 맞는다고 얼마나 커질까요? 그 전에 얼굴이 먼저 늙겠죠. 햇빛 좋습니다. 뭐 우울증도 방지가 되고. 제 여자친구 애들 중에 까만 애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학생애들 보면 까만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애들이 다 예뻐요. 다 하얗고. 옛날에는 막 중학생이면 여드름 아니면 막 까맣고 약간 이랬는데 중학생 되면 갑자기 애들이 못생겨졌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고 이상하게 중학생만 되면 못생겨져요. 그래서 이게 마애식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그게 진짜로 10대?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벌써 다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볼 내용이 피부과 시술의 접근성 향상과 소위 말해서 홈케어. 예전에는 사실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피부과 하면 보통 까진 상처, 흉터 치료, 아토피, 뭐 두드러기, 여드름, 뭐 점 빼는 뭐 이런 거 정도를 보통 떠올리셨을 텐데 예전에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무슨 보톡스? 막 그런 걸 왜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드름 흉터 있을 수도 있지, 남자가 뭐 문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세대는 완전히 좀 다르지 않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10대 때부터 여드름 조금만 이렇게 올라와도 염증 주사, 골드 PTT라고 깊숙이 침투해서 여드름을 관리해주는 그런 좋은 관리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시고 나서는 뭐 색소를 제거하러도 오시고 그런 레이저 토닝, 피코 토닝 여러 가지 종류의 리프팅 장비, 스킨 부스터, 그리고 직접 뭐 콜라겐을 주입하는 요즘에 주사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색소 빼러 온 김에 레이저 제모도 할래요. 아이돌들은 여기 수염도 없고 빤들한데 저도 그거 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시술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봐 드리면 리프팅, 타이트닝,
소위 말하는 탄력 개선을 위한 뭐 울세라, 뭐 슈링크, RF 고주파인 볼륨어, 써마지, 소프웨이브 같은 리프팅도 있고요. 특히 30대가 딱 되는 순간 매년 평균적인 수치긴 하지만 1%씩 콜라겐이 감소를 해요. 아기들은 이제 자고만 일어나도 탱탱하게 차오르는 하이루론산 이런 것도 저절로 잘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해져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저희 피부가 처지지 않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처지게 되는 경우에 팔자주름도 생기고 심술보, 저희가 말하는 보통 불독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세요. 처지는 그런 증상들이 조금만 느껴져도 확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바로 피부과로 달려들 오십니다. 직접 알아보시고 소프웨이브 해주세요. 저 여기 너무 처졌어요. 울사라 해주세요. 이렇게들 많이들 오십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코엑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 직장인분들도 퇴근길에 많이들 들리시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히터가 이렇게 팡팡 나오는데도 이제 주름 하나 없고 얼굴 물광 반짝반짝하고 촉촉한 피부 좋으신 분들 보입니다. 왜? 쟤는 저러지? 나만 늙었지? 이러면서 이제 속이 상하실 텐데, 그런 분들 그냥 그러지 않아요. 타고난 분들 아주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피부과에서 매달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요즘 나오는 화장품들의 성분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 하면은 수분 크림, 뭐 미백 효과가 있는 크림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기능성 성분이 어떤 같은 브랜드 화장품에 가봐도 아주 줄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비타민C, 레티놀,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들, 뭐 이름 모를 성분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품에.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색소 침착을 좀 완화해준다, 뭐 광노화를 예방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확실히 그래서 미백은 비타민C라는 결론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죠. 또 한 가지 성분인 레티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콜라겐을 합성 촉진하고 주름을 개선해주고, 뭐 펩타이드는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뭐 여드름에도 좋고 색소 침착 연고에도 들어간다더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정말 구석구석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에 대한 방식이나 체형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쫙쫙 말려주는 저지방, 저탄수화물 이런 컨셉으로 갔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콜라겐, 근육량,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까지 줄어든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이어트 하면 사람들 얼굴이 확 늙어 보이고 사가 보였던 거네요. 맞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는 게, 빼버리기만 하면 가죽만 남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단백질 이런 걸 섭취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많이들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만 너무 줄이겠다 하면 얼굴 볼륨도 쿵 하고 꺼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꿀팁을 조금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연예인분들 기억하시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통점이 좀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꾸준히 뭔가를 해주시는 건데, 이영애님 2명 아이의 엄마예요. 나이도 5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영애님 같은 경우는 클렌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연성분 클렌저, 한방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식단 자체도 굉장히 자연식으로 철저하게 조절을 하시고 수분 관리를 엄청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다른 50대이신 김희애 배우분 같은 경우 보면 뭐 레티놀이나 비타민 화장품 이런 거 꾸준히 쓰신다고 하시고, 솔직하게 정기적으로 리프팅 시술, 울세라나 이런 거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는 40대예요. 40대인데 뭐 거의 40대로 안 보이시죠? 선크림은 필수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도 히알루론산 에센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태연, 뭐 고주파 마사지기나 리프팅 기기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당연히 체중 관리 하시니까 슬림하고 날씬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것 같고요. 아이유 분 같은 경우는 30대예요. 뭐 가수 활동도 하시고 배우분도 하시니까 엄청 관리를 하실 텐데 저자극 화장품을 쓰신대요. 피부가 좀 약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항산화, 항노화 이런 크림이나 비타민C 제품을 꾸준히 사용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병원 대표 원장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져지는 피부만 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피부터 진피층 그리고 저 안쪽에 근막층까지의 문제들이 드러나요. 안 보이는 저 안에서 막 노화를 하는 물길들이 서로 막 난리가 난대요. 싸운대요. 막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30대에서는 적당히 조금 반항을 하다가 40대가 되면 막 폭동을 일으킨대요. 늙게 만들으려고. 그게 막 위에서 터져 나오면서 노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홈케어를 하셔도 사실
한계는 있게 마련이에요. 피부과 시술이 넘버원입니다. 괜히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피부 관리를 늦추지 마시고 빨리 시작할수록 동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습관이에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0대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절대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30, 40대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동안 유지 비법을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10년 아니 그 이상 어려 보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미래의 얼굴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뒤, 10년 뒤 아니 20년 뒤 더 후를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주치의는 셀레스티얼 강미주 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